네, 최경룡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룡 기자고요. 방금 최경룡의 최강시사 끝내고 달려와서 다시 인사드리는데요. 예, 오늘은 여론조사 특집 시간이죠. 휴먼 앤 데이터 이은영 소장님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지금 화면에 잡히죠? 예, 잡히나요? 예, 잡힙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급하니까 이렇게 좀 해서 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방송의 묘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묘미를 예, 포차에서는 오돌뼈, 오돌뼈, 유튜브는 오도독. 오도독.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마이크 잘 들리고 있죠? 잘 예. 들리죠? 목소리가 크니까요. 네. 잘 들리죠? 예, 예. 네.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저 최강시사에서 이은영 소장님과 그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예. 북한 발사체 이렇게 쏘고 북한에서 갑자기 이런 이상행동을 하고 뭐 이러면 예.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일단은 아무한테도 유리하지가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그동안에는. 그래요? 굉장히 특이한 게 예. 제가 문재인 정부 때 한 안보 포럼에 나가서 중립적인 안보 포럼에 나가서 이제 지금 북한의 변수는 대통령 지지율에 별다른 영향을 안 준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에이, 무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북한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 별로 안 내려가요. 아. 그래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북한 변수가 크게 잘 작동이 안 돼요. 지지율에. 예. 그건 왜 그랬을까? 예. 그건 일종의 만성적 학습 효과. 만성적 학습 효과. 뭔가 당장 우리 본토에 뭔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에이, 북한은 그렇겠지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저변에 깔려 있어요.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만 변화가 있을 뿐이죠.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좀 적대적 관계, 또 문재인 정부 때는 협력적 관계가 강했다면, 근데 이번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 이번은 왜 다르냐면 예. 굉장히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의 수위를 높여왔잖아요. 그랬죠. 그 핵심적인 게 워싱턴 선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단호한 대응을 해오던 찰나에 북한이 에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일단은 유엔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일단은 발사체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목표했던 지점까지도 못 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찰 위성을 쏘는 것보다는 탄도 미사일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일단 고체 연료보다는 액체 연료가 더 힘든 기술인 건 아시잖아요. 그죠? 예. 약간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듣기 지금 서울 시민들은 더 화났어요. 바뀐 거 아니에요? 액체 연료보다 고체 연료가 더 힘들지. 그거는 지금 예. 우리 KBS 유튜브를 과학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예. 캔에다가 딱딱한 연료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였을 때는 고체 연료가 더 진화된 건 줄 알았어요. 저도. 저도 그랬는데. 그랬는데 아닌가? 액체 연료가 이 시스템 자체가 더 복잡하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KBS 유튜브에 있어요. 그게. 그렇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본다면은 상당히 이번에는 뭐 대통령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상승세에서 한 1에서 한 2.5% 올라가는 정도의 이 원인 제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이게 근데 이인호 소장님. 지금 만성적 학습 효과라고 그랬는데 그게 기성세대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2030 세대는 이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북한이 혹시 그 미사일 이쪽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게 여당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악재라고 생각을 해요. 여당에 대해서는 악재다? 그리고 이게 오늘 아침에 그 동보 시스템이 조금 혼란스럽게 들어왔거든요. 경보 시스템. 예, 경보 예. 시스템 혼란스럽게 들어왔고 뭐 나중에 두 번째 들어온 거는 이게 뭐 5인치 된 거다. 그렇게 또 정정해서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경보다라고. 오경보. 예.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처음에는 이거 뭐 대피하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 시스템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정부 여당에게 안 좋은 거죠. 조금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작동은 오작동의 문제고 예. 뭐 오작동하고 북한이 이 탄도 미사일체로 추정되는 것을 발사한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저도 이제 2030 세대들이 이제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돼서 어떤 민심인지 FJ를 가보면 딱 한 문장으로 나와요. 북한 짜증나. 북한 짜증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북한에 대해서 평화로 가면 좋죠. 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강경 일변도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하는 목소리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 따로 놓고 북한에 대해서만 놓고 볼 때 북한 짜증나 왜 그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딸은 왜 데리고 나와? 딸을 실제 미사일 발사 현장에 데리고 나가요.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짜증난다는 인식이 강해요. 한 번 더 프로빙을 안 하셨어 지금. 한 번 네. 더 네. 들어가면은 네. 아마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 그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2030 세대도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현 정부가 한쪽으로 지금 경도된 외교를 가져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여러 가지가 지금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두 분 다 말씀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힘을 통한 평화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 네. 정부는. 근데 힘을 통해서 평화가 없고 만약에 북한이 자꾸 도발하고 그러면 불안하니까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 이거는 이성적인 영역인 것 같은데 그렇죠. 감성적으로는 예. 지금 배종찬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씨 북한 짜증나 플러스 예.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위기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무래도 정부나 집권여당 쪽에 의존적인 그런 아무래도 힘과 권력이 좀 집중이 돼야 그래도 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어떤 아니, 저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네. 먼저 말씀드리면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도 부정적 평가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걸 네. 부인하진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너무 한미일 위주로만 갈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레버리지로 삼고 네. 북한과도 대화를 나누라.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윤석열 정부 놔두고 네. 북한만 봤을 때 맞아요. 북한 짜증나. 그거는 뭐 거의 뭐 보편적인 그러니까요. 예, 이게 보편적인 이제 거지. 예.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에 대해서 한때 아베 전 총리나 푸틴보다 시진핑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가 더 좋았던 적이 있어요. 더 우호적인. 우호적인 예. 적이 있었어요. 2018년 백두산 가서 막 노래 예. 부르고 이럴 때 그때는 상당히 고무가 됐던 거죠. 젊은 세대들도. 거의 종전협정이 될 것 같은. 그렇죠. 우리 예. 불의 명곡에 나오는 알리도 가서 아리랑 아유 좋죠. 왜 안 좋습니까? 그런데 다른 걸 떠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저도 뭐 비판할 내용이 많이 있다 네. 할 거예요. 근데 네. 북한만 놓고 보죠. 예. 짜증나 왜 저래? 네, 맞아. 왜 자꾸 예. 쏘고 왜 저래? 네. 이 인식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전에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이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왜냐하면 여론조사 이후에 지금 나온 것들이 북한 발사체, 그다음에 MBC 압수수색이랄지 방통위원장 이 면직 제가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지금 나왔던 일이라서 이런 것들은 언론 탄압으로 비춰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방송 장악이나 언론 탄압에 조짐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거는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은 이게 아까도 이제 계속 얘기하신 북한에 대한 걸 얘기하셨는데 예. 이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목소리가 보이스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어느 게 이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느냐는 큰 보이스가 결정할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짜증나다라고 큰 보이스를 낼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1년 이상 북한과 대화 단절, 그다음에 그 짜증나는 거는 또 전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원망이나 이런 걸로도 또 넘어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작은 보이스 안에는 이제는 정부가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캐치를 해내는 게 저희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신 질문이 그 MBC, MBC에 집중 대한 좀 해주세요. MBC에 대한 건데 MBC 방통위. 그 지금 네. 그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제 큰 보이스는 일본과의 관계가 제일 큰 우산이고요. 오염수. 예.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방송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나 탄압은 조금 작은 작은 우산이에요. 보이스. 예.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태도를 결정하는 건 이 큰 우산이라는 거죠. 한일 문제에 대한 불만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예,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저는 이거는 MBC나 한상의 방통위원장 관련된 부분은 중도층이나 MZ세대나 무당층이 부분적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저는 항상 이런 말씀드립니다. MBC라고 하는 언론기관은 다양한 언론기관의 속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가령 MBC에 대해서 정부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불만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가령 뭐 언론 중재위원회도 그렇고 아니면 서로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근데 이게 당장 압수수색을 해버리면 그것도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사안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장관 이게 본인하고 관련된 사안. 한동훈 장관 세네. 아이고 MBC 이게 그렇게 인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인식 자체가. 그렇죠. 오히려 그럴수록 저는 MBC에 대해서 MBC는 또 MBC 가지고는 미디어 매체의 속성이 있을 테고 그걸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러면 그것에 대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있을 테고 한상혁 위원장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임기는 어차피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면직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효과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뭘까요? 지지층들의 짜릿한 쾌감? 그래!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던 사람 한 방 때려주니까 기분이 좋네. 아니, 기분 가지고 국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엄격히 나누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상혁 위원장이 여하튼 하는 역할은 두 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TV조선의 재승인과 관련해서 실제 문제가 있다. 법적인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대로 또 수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사하고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 그 사안과 한상혁 위원장의 이 자리에 대한 이 박탈 여부에 대한 부분은 분리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납득되는 대응을 했을 때 지지층들이 더 견인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MBC와 방통위원장을 견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층들이 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응답하는구나. 보수층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외연 확장을 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중간지대에 있는 무당층이나 중도층이나 MZ세대거든요. 이들이 볼 때는 또 그래? 왜 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로 분류해서 좀 분석해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누가 약자가 되느냐 이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뭐 기소만 당했다고 해서 면직 처분을 당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게 거의 확연한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치라는 가치하고 언론 자유라는 가치하고 맞닥뜨렸을 때 뭐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은 우리는 법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MBC랑 한상혁 위원장은 이건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국민들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게 지금 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부분에서 잘못이 있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측이 있고, 아니다 예. 그 자체가 자유탄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요때 이제 프레임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프레임이 좀 어떻게 좀 설정이 잘 안 돼 있고, 그냥 우리들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민주주의, 언론하면 이제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잖아요. 그것이 좀 지금 훼손 당하고 있구나. 요 정도의 지금 생각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좀 프레임을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 건지 좀 이렇게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언론에서 사실 스스로 할 일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한동훈 장관 좀 치사하다. 왜 그때 자기 괴롭힌 기자 이렇게 또 계속 끝까지 뒤끝 있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이제 공감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공감. 이게 이제 진영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보수층으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환영을 받고 있죠. 또 네. 지금 MBC를 겨냥하거나 한상혁 장관에 대해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을 그것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보수층들은 잘한다 박수 칠 수 있어요. 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하가 발끈하고 나 있겠죠. 근데 저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중도겠죠. 중도나 무당층이나 예. MZ세대들이 어떻게 볼까? 그거는 공감 여부거든요. 근데 예. 지금 MBC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부터 걸려 있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걸려 있잖아요. 대선 예. 때 지난 2022년 주가 조작 1월 달에 예. 스트레이트. 예.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도 지금 MBC랑 안 좋거든요. 그다음에 MBC에서 또 이 용산 예. 출입하는 그 슬리퍼 신었다고 또 지금 하가 발끈 나 있잖아요. 대통령실장. 예, 예. 왜래? 슬리퍼야.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출입하는 기자들 물어보니까 예. 슬리퍼를 많이 신는데요. 아니, 기업에서도 다 슬리퍼 신어요. 네. 예, 그건 이래서 맞아요. 슬리퍼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면은 이럴 때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뻔히 예상되는 건 MBC 조지겠구나. 우리 KBS죠, 그죠? 네. MBC를 조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조져.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식상하잖아요. 그럼 보청은 박수치겠죠. 근데 이럴 때 그러면은 합리적 수단으로 그게 MBC 보도가 불만이 있다면 이해되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우리 최영크께서 잘 아시는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그거 했던 것도 좀 불만이 있었다면 그래서 뭐 동물농장인가는 SBS인데 하여튼간 그랬다면 빨리 넘어가야 돼 지금. 아니, 지지율 빨리 넘어가라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난리가 제가 그다음에 말씀드린 거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예. 한상혁 방송위원장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동안 방송이 못마땅했겠죠. 뭐 김어준 방송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손 봐야 되는데 언제 손 볼까 하다가 뭐 그랬을 것 같아. 그런 예상이 되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원칙이 있느냐? 그래 뭐 TV조선 뭐 재성이 그 자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조지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면 조지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공감 수단이 없으면 중도나 무당이나 또 MZ세대 안 움직이거든요. 힘들다. 저는 국정 운영은 좀 더 노련하고 명분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여간 지난주까지 나온 여론조사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다. 예. 꽤 높다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데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네, 상대적으로 높다. 저는 그렇게 말을 상대적으로 하고 높다? 네, 예. 올라가고 있다? 소폭 상승하고 있다. 이 소폭 정도. 상승하고 네, 있다? 네. 그것도 배종찬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아니 이제 예.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현실 진다? 지금 소폭 이야기 나오면 예. 제가 또 소폭으로 갈 수 있어요. 예. 소주와 맥주. 예. 말씀. 예. 이윤호 소장님. 네. 예. RS서치 거 먼저 예, RS서치 거부터, 예. 높은 게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그 CBS와 노컷뉴스가 RS서치에 의뢰해서 24일에서 26일까지 1,013명 조사를 했는데 예. 이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4.7% 지난 조사 대비 3.2%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예. 1.7%포인트 하락해서 53.2로 이게 RN서치가 올해 들어서 한 조사 중에 가장 높게 나온 조사고 지금 현재까지 나온 여러 군 다른 곳들 조사보다도 좀 높게 나온 그런 결과인데 이 조사를 가지고 이제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제 총선 승리에 다가섰다 하고 너무 빠르게 샴페인을 지금 터뜨렸어요. 국민의힘 싱크탱크. 국민의힘 싱크탱크에서 그랬고 그 지금 이 RN서치는요 그 약간의 그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 조사 회사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도 그 보수 언론 매체하고 이제 같이 조인해서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보수 성향 응답층들이 조금 더 응답을 잘 해주셔서 그래서 다른 조사보다도 ARS가 조금 더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곳이거든요. ARS 중에서도 높게 조금 더 나온다. 높게 예. 나오는 그런 이제 패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44.7%는 지금 여지껏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높은 데이터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착각 현상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수많은 조사 중에서 하나의 조사잖아요. 근데 그리고 언론이 다 이것만 보도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이른바 참 이게 이 언론사에도 오래 계셨지만 보이는 가장 돋보이는 그 좋고 나쁘를 떠나서 돋보이는 거기만 주목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돋보인다는 게 사실은 선정성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막 유튜브도 뭐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 자제합니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고민 상담도 해드릴게요. 네네 이 조사가 이게 KBS 상담실은 아닌가요? 예. 네네. 이게 이 조사가 나오니까 예. 이제 총선도 끝났다. 우리 뭐 다 이겼다. 아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갈 만한 그런 촉발 요인이 있었죠. 뭡니까? 일종의 우리가 방아쇠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예. 것이 심리적으로 트리거 이펙트가 뭔가 다른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도 분란이 많이 일어났으면 그렇진 않았잖아요. 근데 외교죠, 외교. 예. 계속 외교가 정말 일정 자체를 우리가 모를 정도로 외교가 너무 우리도 막 방송하다 보면 KBS 방송 보다가 최근 장면 맞아 그러니까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계속 만나니까 외교가 하루 종일이에요. 예. 그만큼 주목도가 높은 거죠. 또 그리고 하나는 문제는 반사이익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반사이익을 얻어간 지지율이기 때문에 저는 착각 현상, 착시 현상이 빠지면 안 된다. 왜? 여기서 20대, 30대가 올라갔거든요. 그럼 그거는 뭐냐? 김코죠. 김남국 코인. 그러니까 이제 코인. 김코에 의해서 예. 지지율이 올라간 건데 그거는 주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견인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좀 논란이 좀 자제됐잖아요. 예. 자제되는 상황에서 또 반려동물이 등장합니다. 아, 그게 이제 천대리 현상이잖아요.
무슨 현상? 천대래. 츤데레. 그래서 아, 이거 뭐 밥 줘야 돼요. 이러면 또 네. 우리 또 동물 밥 줘야 된다 그러면 또 네. 깜짝깜짝 놀래요. 네. 이제 이런 것까지 붙어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라면 사실 뭔가 정책에 의해서 손에 잡히는 경제나 청년 정책이나 여성 정책에 의해서 올라갔다면 이거 좀 더 오래 갈 거예요. 그리고 더 약발 받을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런 이제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겸손해지면서 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노력은 뭐를 해야 될까? 이걸 더 고민을 해야 될 때죠. 이게 지금 아랜서치 자료가 응답률이 1.7%예요. 그러니까 응답률 1.7? 네, 다른 데에 비해서 ARS 보통 한 2, 3%. 너무 심하네. 네, 그 정도인데 그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 갤럽이나 이런 데는 가끔 10%가 넘고 9%, 갤럽은 거의 이번에도 9% 네, 정도 왜냐하면 되고. 전화 그건 확실히 면접 다른 게 조사는 말씀하시겠지만 그걸 설명해 드리세요. 저기 전화 면접 조사와 자동응답 조사의 차이. 그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설명 네. 더 따로 드릴 필요는 없고 네. 이게 특히 이제 아까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무선 RDD 100%, 그러니까 무선 RDD 100%라는 거는 임의 조합으로 핸드폰 번호를 만들어서 전화 조사를 한다라는 건데 그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응답률이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좀 올랐던 거는 저는 그 누리호 발사 효과가 좀 있었다. 왜냐하면 네. 갤럽은 23일에서 25일까지 조사가 돼가지고 누리호가 25일 날 저녁 6시 20분인가 발사가 성공했잖아요. 여기 지금 아랜서치는 26일까지 조사가 돼서 그게 조금 반영이 됐다. 누리호. 네, 갤럽은 그게 빠졌고 여기는 반영이 됐는데 누리호 발사 같은 거는 약간 휘발성이에요. 이게 플러스 요인인데 그렇죠. 그게 오래 가지 않는 효과를 주는 그래서 이제 요 아랜서치에 그게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 타이밍을 잘 잡은 거죠. 누리호가 발사되는 그 직후까지 조사를 한 거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최근 상승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 외교인데 그 외교 안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이 왜냐면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이벤트 중에서 가장 그 화려한 게 순방입니다. 순방 효과가 주는 그 영상이라든지 이 그림, 이미지 이런 것들이 엄청 화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지지율 상승을 많이 가져와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지금 상승폭이 적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뭐 좀 한국 언론에 좀 섭섭한 게 지난번에 이제 노동자 한 분이 분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해가지고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촉발된 사건이 숨을 못 쉬겠다고 하면서 경찰한테 진압돼서 짓눌려서 죽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사실 전과가 뭐 한국 언론에는 잘 안 나왔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대단한 전과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뭐 흑인 백인 가릴 것 없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보편적인 인권 가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노동자 분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 그런 이상한 보도가 있었고 그걸 또 뭐 휘어 감으려고 하는 일종의 미디어 스핀을 통해서 정권이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사람들이 별말 이야기를 안 하고 그리고 동물농장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강아지 좋아해. 근데 이럴 일인가 이게 아무리 그 현대 정치가 이미지 정치라고 하지만 이건 좀 한국 그 언론이나 이게 한국 사람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건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최경영의 앵커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너무 좋아요. 아니 지금.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최경영의 네. 오도독 직격으로 해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아무리 여론이라는 게 사람들을 이걸 조작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조작하면 안 이게 되는 굉장히 거잖아요.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일종의 스포트라이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비추는 데만 계속 비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이게 이미지 정치가 돼버리고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정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봐야 될 때 다른 곳도 봐야 될 때 사실 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뭔가 당장 이해관계가 없는 것 그리고 좀 잔인한 그런 장면들은 좀 이 회피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심리적인 부분에 맞닿아서
어찌 보면은 전쟁도 우리가 일어나면은 전쟁의 참상보다는 영웅을 더 부각시키잖아요. 전쟁의 영웅입니다. 이러면서 사막의 영웅. 다 영웅이야. 그러니까 참상은 소개가 안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노동개혁이 최행급께서나 우리 이현영 소장 보실 때도 노동개혁의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시대에 바뀐 데 맞는 노동자의 어떤 근무 환경, 예. 노동자의 인권, 또 경영자도 합리적 경영을 또 성공적인 경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절충점을 찾아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 비정규직도 정규직만큼 대우를 그쵸.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렇죠.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마치 분위기가 정규직이나 노조가 그렇죠.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비정규직으로 끌어내리는 것. 이게 노동개혁처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몰아가니까 이상해. 그 이게.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어디 가냐? 노조죠. 노조인데 여기다가 프레임으로 기족자를 붙여버리면 잡아야지. 그런데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앞에 불법을 붙이는 거. 아니 잡아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이제 피해를 당했다. 음. 장사가 안 된다. 며칠 날 보도가 되는 겁니다. 아, 광화문 앞에서 이제 블라인드에서 장사가 안 되고 너무 미칠 것만 같아요. 이러면은 사람들은 등분합니다. 예.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났냐면 70년대 영국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노동과 관련해서 일종의 대처 효과, 레이건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80년에 집권을 하면서 이 조종사 노조를 엄청나게 강경 진압을 합니다. 그거 델타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예. 근데 그때 막 박수를 칩니다. 맞아요. 그래, 예. 그래 항공기가 다니니까. 예. 나는 캘리포니아 집으로 가야 되는데 맞아요. 뉴욕에서 출발을 지금 못 하고 있다. 존 F 네. 케네디 공항에 빨리 좀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레이건이 해결해. 와 위대한 레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조종사의 상황, 그 다음에 조종사 가족의 상황. 근데 외부에는 어떻게 보냐? 아니 조종사 돈 많이 벌잖아. 그 사람들이 무슨 파업을 해 요구를 해. 아, 영국도 마찬가지로 탄광 광부들이 한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 잘 아실 거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들 우리 맞아. 꼴찌덩어리야 때려잡아. 대처가. 그런데 예. 때려잡고 났더니 그 다음에 또 대처가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포틀랜드에 군대를 보내요. 포틀랜드 아르헨티나도 때려잡아. 예. 대처밖에 없어. 대처를 잘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사실 미디어가 그러면 안 되고 이 숨어 있는 그 부분을 미디어에서 보여주면서 아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4인치가 있습니다. 12인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네. 본론이 이제 어디로 갔는지 본론은 좀 지지율이야. 네, 지지율이에요. 본론은 지지율이고 지지율이 그 예. 80년대 상황하고 지금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 맞아서 적용하기가 좀 힘든데 아까 미디어 스핀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그 미디어 스핀을 계속 걸고 있습니다. 의전 비서관실에서 걸고 있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당장 동물농장을 보더라도 게시판에 프로 폐지가 올라올 정도로 예. 굉장히 역효과를 냈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세수를 안 하고 지금 화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뾰루지가 막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외교를 통해서 약간의 지지율이 소폭 네. 상승했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가 가장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거는 그 노동에 대한 문제예요. 네. 왜 69시간을 일해야 되느냐. 네.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정부 정책이거든요. 네. 왜 시간을 더 늘리냐. 이 그래서 부분이 정부가 있고. 이제 그거는 걷어들였고. 근데 사실상. 지금 그 걷어들였지만 네. 그 외에 다른 어떤 노동 개혁의 방향은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명확하지는 않죠. 명확하지 네. 않습니다. 여전히 그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이걸 다시 우리에게 집요하게 이거를 바꿀 것이다. 아. 노동을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20, 30대가 갖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그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북핵에 대해서 30대 여성층의 경우는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만약에 이 한반도 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 부분이 굉장히 또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진보 진영 쪽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사실 네. 그 대통령 그 지지율 이제 조사하는 거에서 이념 성향을 보면은 진보 성향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지층에서? 네네. 그러니까 예. 지지층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념 성향의 틀 그 예, 예, 분석을 보면은 예. 보수 성향이 많고 중도도 좀 줄고 진보도 좀 줄었어요. 무응답이 좀 늘고 그럼 결집을 한다는 이야기인가? 결집보다는 빠져나간다는 거죠. 아예 그래서 아. 이 지금 그 뭐랄까 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들을 좀 정성적인 인터뷰를 해보면 요새 뉴스 안 본다예요. 아.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갈 것인지 너무너무 절망이 내가 크다. 뉴스 보고 싶지 않다. 예. 이런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지금 네. 나오는 지지율 좀 높다. 그거는 꽤 높아지고 있다.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진보 성향층이 좀 빠져나가서 대답을 안 하거나 조사를 회피하니까 네. 상대적으로 지금 보수 성향층이 더 많이 지금 잡히는 그래서 이제 보수 뭐 과다 표집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 이 조사는요 전수조사가 아니고 서베이기 때문에 표본 조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안에 그 잡히지 않은 많은 층들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소장님 어떻게 배종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현정 소장님 설명이 탁월하신데 예. 조금 과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 예. 항상 유튜브 방송할 때 예. 좀 자극적이어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니 뭐 엉망이야. 예. 뭐 근데 뭐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렇죠. 대응도 예. 할 수 있어요. 그든 예. 말씀드립니다만 뭐 대화도 해야 되죠. 저도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대화야. 예, 저는 대화역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제하겠습니다. 네. 대화역 근처에 사세요? 아니요, 여의도역 근처 자, 그래서 살아요. 우리 게시판에 궁금하신 분들이 예. 여론조사에서 정치 성향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 남녀, 예. 연령, 그 다음에 지역은 우리가 비례 할당을 하는데 음. 가지고 있는 표가 있는데 정치 성향이라는 건 정답이 없잖아요. 이게 몇 %가 정답일지 그 지역의 또 연령대에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 성향도 대체적으로인데 우리가 이 랜덤 샘플링을 무작위 추출을 하는 이유는 대충 나중에 섞어 보면 평균적으로 비슷해져요. 근데 그 네. 우상호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저도 비슷한 걸 느끼는데 확실히 대통령실이 정무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립이 된 것 같다 이제. 뭔가 낄낄빨빠. 아유 그게 안 되면 그거 아직도 안 되면 문제죠. 아직도 아니, 안 1년 되면.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늦었나? 너무 오도독이 늦었죠. 얼마나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헤맸어 우리도. 아, 그렇구나. 저는 근데 우상호 의원님의 이런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아직도 그래요? 예, 이제 네. 정무적인 강호가 이제 찾았다? 아, 이건 아.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네. 그나마 그래도 1년 지났으니까 아니, 우상- 그래도 좀 안정감을 찾은 거 아닐까 그러면서 우상호- 이제 안도하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우상호 의원도 자칫 잘못하면 수박 소리 듣게. 수박. 아니 얼마 전에 외국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네. 어디 수박 많이 나오는 나라 갔다 오셨다. 아니 찾았으면은 동물농장의 게시판이 그렇게 폭주가 그렇지는 일어나지는 않다. 않았겠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진영 대결 구도가 되다 보니까 음. 서로 이제 전혀 들어올 수 없는 흡수할 수 없는 조금 버리는 거야. 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 그 진보는 버리고 가자.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그냥 보수 버리고 가자. 그냥 우리 진영 단단히 다지고 또 조금 중도 조금 가져가고 살짝 네. MSG로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돼요. 이러면은 근데 그런 계속-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상이야.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굉장히 진영식이에요. 진영식으로 각 그렇지. 방은 나눠져서 네. 그랬는데 정말 저는 이 개그를 안 해야 되는데 할래요. 그냥 진영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영.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 싫어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민주당 대통령이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래도 국민이 좀 합했으면 우리는 합해야죠. 예. 노무현입니다. 예. 이랬던 것처럼 예. 저는 그게 역대 대통령이 다 한결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못했지만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정치 구도 자체가 저는 너무나 좀 마음 아프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되고 그게 어떤 방법이 됐든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이 됐든 아니면 여야를 그러면 다 모아놓고
또 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 됐든 소통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총선 전이든 총선 이후라도. 정무적인 감을 찾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야당 대표를 만나고요. 그다음에 이 압수수색을 이제 좀 그만해야 돼요. 너무 압수수색 치면 너무 많은 피곤하다? 압수수색을 해요. 정말 피곤해요. 네. 예, 피로감이 쌓여요. 우리 오도독은 압색 안 들어오겠죠. 여기 여기는 몰라요. 들어올 게 좀 없어. 몰라요. 네, 들어올 게 없어. 네. 우리 김 PD가 의심스러운데. 김 PD가 아니고 이 PD. 예. 아니 김 PD도 있고. 김희연 PD. 예. 제가 다 고자질. 아니 민주당은 예.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한국갤럽이 추세가 그 그래프를 보기가 좋게 지금 그렇죠. 돼 있더라고요. 네, 추세가 그래서 네. 쭉 보니까 일종의 덫에 빠진 것 같은 아, 민주당 또는 늪에 빠진 것 같은.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미, BTS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현덕기 변호사가 현근택 변호사와 예. 박용진 의원의 이 설전에 BTS 아미가 등장하고 있잖아. 개딸들이 BTS 아미로 비유했죠. 그럼요. 예. 저는 이제 불핑이지만 예. 제발 좀 BTS 아미가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 블랙핑크. 왜 대한민국 정치판에 아미가 등장해? 예.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도 뭐 때문에 이 나왔냐면 이 진화가 나온 거냐면 예. 전개가 된 거냐면 개딸 이야기를 하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 개딸 이야기가 이은영 소장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저는 궁금한데 예. 좀 뭔가 어떻게 관리나 통제가 안 될까? 물론 어렵죠. 지지층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핵심 지지층이라고 해서 중요는 한데 당에서 그 목소리만 듣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뭐 비명계 의원들한테 비명 쪽에는 수박 그렇다고 수박이 많이 팔리긴 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의문의 일패가 되니까 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제일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왔는데 누구랑 개딸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딸 네. 관리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10년 전부터요. 예. 그러니까는 정치의 주 소비층이 여성 고연령대로 바뀌었어요. 여성 고연. 예, 예. 원래 네. 이 정치의 주 소비층은 남성 40대, 50대, 60대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저희가 FGI를 쭉 해보면 여성 고연령층이 정치의 고관여층이 되고 정보량도 엄청 많고 이 현상이 왜 나타났나 보니까 여성들이 고연령층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 가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생활 이슈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치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정보를 획득을 하고 예. 또 그때는 이제 약간 여유도 있어서 돈도 소비를 해요. 후원도 막 하고 이래요. 그래서 트로트 가수들 그렇습니다. 돈도 많이 주지만 정치적인 아이돌들에게도 후원을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분들도 여성 고연령대거든요. 고연령대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의 큰 트렌드 변화가 이 고연령대 여성이 사회의 적극적인 어떤 주 소비층으로 등장을 했다. 그 대표적인 게 개딸이에요. 개딸이 2030 세대도 있겠지만 40, 60대, 70대까지도 있고 그렇군요. 예,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간단해요.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은 없겠죠. 민주당이면 왜 저쪽 당에선 현수막을 다는데 왜 여기는 현수막을 안 다냐? 이걸 달아달라. 굉장히 직관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주면 이제 달아달라 이렇게 계속 글을 쓰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시간도 있으시고 시간도 그러니까.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정치적 효능감을 지금 이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이 개딸들이 전면에 자꾸 나서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민주당이 잘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이 개딸 논란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오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방송은 다 보잖아요. 예.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개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개딸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이야기 나오는데 뭐 개 아재 이야기 나오고 개로 연결돼요. 그래서 뭐 반려견 뭐 하여튼 안 돼. 그래서 저는 명칭을 바꿔? 그렇죠. 화려로 가라. 화려. 화려? 화려가 뭐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개딸이 아니라 화려다. 화려가 뭐야? 화끈한 여성. 딱이다. 최고의 화려. 화려로 가자. 개딸들 들고 일어나게 안 돼요. 더 이상해 화려가. 그리고 개딸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저는 그 말 자체 단어 자체가 좀 오염된 다음부터는 가급적 안 쓰려고 하는데 예. 근데 그 민주당이 책임이 큰 게 개딸이라는 단어가 민주당에서 나온 거야. 그렇죠. 예. 민주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뭐 언론이 만들었다, 국민의힘이 낙인 찍기를 한다 이런 말도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개혁의 딸로 대선 그렇죠. 전에 이렇게 확 뜬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이게 그 이미지 자체가 지금 퇴색되고 이거를 음. 중도층을 견인하려고 하니 개딸들의 이미지와 이게 잘 안 맞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중도 확장을 하는데 이 맞습니다. 개딸 예. 지금 말씀하시는 예, 게 그거 예.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갇힌 거죠. 그런 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그래서는 이름이다. 아니, 하려로 가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 말씀을 잠깐 그건 드리면 아니고 우리 최경영의 예. 일수위 오도독도 지금 줄여서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이. 예. 최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리라는 이야기가 개딸 관리 지지층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네. 지지층을 모셔야죠. 예. 관리는 새로운 인물이 네. 스타가 등장하면은 또 새로운 그 지지층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이명웅이 등장하니까 새로운 지지층이 아미를 대체하는 이 말이야 새로운 맞는 거 지지층이 아니야? 등장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안에는 그런 어떤 효능감을 주는 정치인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곰곰이 보면 개딸들을 비판하는 현역 의원들을 보면 이분들이 뭐 공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분들이 정말 인기가 있나? 그게 중요해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인기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대중 친화적이고 그래서 개딸이든 누구든 또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설득하고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개딸 뭐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그럼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렇죠. 중도층 잡아갈 수 있어. 네. 예. 근데 그런 뭐랄까 리더십을 가진 이런 이재명의 대체제 이게 없어. 없어요. 지금은 없어. 대안이 없고 이제 어. 다만 이 문제는 참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최인영 앵커도 말씀을 하시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게 이제 방법은 이럴 것 같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뭐 비명을 좀 더 끌어안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끌어안는 것에 대해서 당장은 또 반발이 나올 수 아니 왜 그 수박을 자꾸 끌어안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수박도 가지고 나오고 멜론도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걸 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화시킬 이런 필요가 말씀 있다. 드리고 싶고 네. 지금 국민의힘 쪽 말씀을 좀 드리면 국힘 지지율은 왜 안 올라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리얼미터 기준인가요? 보면은 20% 20대가 조금 빠져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이해를 해서 20대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층이나 호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네. 속 내용으로는 빠지는 것에서 이해가 됐죠. 왜냐면 진영과 대결 20대가 이해가 안 되는데 뽀루지 현상이네 아까 그게. 뾰루지예요. 뽀루지. 세수 안 하고 화장하니까 뾰루지 나는데 뽀루지네. 이해가 됐네. 지금 어쨌든 비명계 바로 아는구나. 그 동물농장의 뽀루지구나. 아.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말 좀 하자. 나도 줘. 씨. 5분 아니, 3분밖에 안 남았어. KBS에서 지금. 반말 쓰시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전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 보고 비명계를 끌어안으라 하지 말고 네.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한번 화끈하게 밀어줘 보세요.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그분들도 개딸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 당내 이게 좀 에너지가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걸 드리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에 그러네. 대해서도 얘기해야 될까요? 예, 국민의힘 예. 네네. 국민의힘은 아까도 제가 저 입투법 네. 나갈게요.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종속이 됐어요. 이미 국민의힘 지지율 자체가 종속이 됐다.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기현 대표는 100% 당원으로 해서 윤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표인데 지금 자율성이 없어요. 그냥 이 안에서 종속돼서 들어가고 네. 대통령실에서 우리 윤핵관들 공천하겠다 그러면 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자율성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예. 네, 별로 자율성이 없다. 전혀 아니요, 없다가 전혀 아니고 없다는 아니고. 별로 없다. 네, 있습니다. 안전하게 가죠. 있습니다. 예. 조금 없다. 예. 예, 그렇군요. 네, 예, 네. 그런 상황이다. 예. 배종찬, 이은영 소장님과 함께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예. 예. 하나만 애연 듣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애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다음에 나오시기 전까지 어떤 상황일까? 아우, 저는 또 1% 하락. 1% 하락. 네. 네.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를 PD는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 1% 하락? 네. 예, 그럼 그럼 35입니다, 그러면. 35다? 네. 1% 상승. 1% 상승? 예. 37? 37. 네. 37이다? 네.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저는 1% 올라가는 것은 네. 우리 책 5 효과, 책 5효과 뭐예요? 오도독 효과. 네, 오늘도 볼까? 네. 올라가는 거는. 네. 네. 예. 표본,
예, 오차범위 내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최경영 이슈 오도독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휴먼 앤 데이터 이은영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댓글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